최근 중국에서는 한복을 테마로 한 패션쇼를 선보이는가 하면 한국 드라마 킹덤이 인기이자 중국 드라마에도 다시 등장합니다. 방영을 앞둔 중국 드라마 상스의 출연 배우 시카이의 사진인데요. 한복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찍은 인증샷을 웨이보에 게시했고, 상스의 제작진은 시카이가 입은 한복은 중국 옷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헐. 참 뻔뻔하게도 상스는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드라마 대장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명나라 시대의 궁녀가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면서 고위직에 오른다는 내용으로 대장금과 줄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표절한 것도 모자라 한복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갑자기 중국 유튜버들도 나서 힘을 싣기 시작합니다. 시인이라는 이름의 중국 유튜버는 한푸는 한복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The dragon robe worn by King Taizhou of Joseon basically looks exactly the same, with the exception of color maybe, to the one worn by Ming Taizu of China. Photo of a common hairstyle popular amongst women during the Joseon dynasty. But in fact, this type of hairstyle already existed 500 years ago in the Tang dynasty in China. What I'm trying to say is basically there's no denying that hanbok was already under the influence of hanfu since very, very early ages. 장난으로 넘길 수는 없을 만큼 중국의 근거 없는 우기기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버 전서소가는 중국 운남 출신으로 구독자 646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인데요. 지금껏 그녀는 중국식대로 음식을 찌거나 볶아 요리를 했는데요. 갑자기 상추에 고기를 올리더니 마늘과 고추를 더해 쌈을 싸서 한 입 넣습니다. 이 유튜버는 중국 당국에서 운남 관광 홍보대사 자격도 받았다던데, 쌈 문화는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인데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고려 말 궁녀나 시녀로 원나라에 끌려간 수많은 조상들이 궁중뜰에 상추를 심어 밥을 싸먹으며 실향의 슬픔을 달랬으며 예로부터 뿌리 내린 우리의 독특한 음식 문화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인들의 황당한 주장은 계속되는데요. 토트넘 핫스퍼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의 조상이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오는 글인데요. 손오공의 후손인 손흥민은 중국 축구의 기치다. 손흥민의 조상은 우리 중국인이고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손흥민은 우리 중국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는 손흥민의 활약을 칭송하는 기사가 게재됐는데요. 댓글을 보면 손흥민의 가계도를 분석하니 그가 순수 중국인이었다는 게 밝혀졌다는 어이없는 글이 보입니다. 황당한 이 글이 베스트 댓글로 올라간 걸 보면 중국인들의 질투심과 부러움은 진심이었나 봅니다. 중국 베이징 TV의 노래 경연 프로그램 과계 가왕에서도 이상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래죠.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 반달을 편곡한 건데요. 그런데 이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반달을 중국 조선족 민요로 소개했습니다. 반달의 뿌리가 중국이라고 명시한 건데요. 이는 분명 사실과 다릅니다. 반달은 한국의 아동문화 운동가 윤극영이 1924년 작사 작곡한 동요로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입니다. 1950년대에 반달은 중국어로 번역돼 중국에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1979년엔 하얀 쪽배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반달 원작자 윤극영이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며 나라 잃은 서름을 달랬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적 주장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김치와 아리랑도 중국 문화라고 우긴 전례가 있는데요.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아리랑 문제의 경우는 심각했는데요. 지난 2011년 중국은 조선족 자치주의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이 뭔 개소리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전국에 산재한 아리랑을 포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서둘러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 6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7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리랑의 등재가 결정됐습니다.